자, 여러분들 이제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핸드폰은 혹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례니까 마스크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유튜브하고 다 생중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은 조금 진동으로 무음이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로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2022 서울 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기에 대해 경례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두 자리 좀 일어나 주셔서 이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정책 공론의 장을 펼쳐가자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 사회를 보게 된 저는 개그맨 황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기에 한 100여 분 정도 오셨는데 정말 오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오셨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온 우리 여러분들께 축하의 의미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 한 번씩 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색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의견 좀 많이 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줌으로도 좀 보고 계시고요. 줌으로도 거의 선택받으신 분이 한 80분 정도 되시고 유튜브로도 생중계 라이브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반갑다고. 네,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포구, 뭐 강남, 도봉구, 부산에서도 오셨고요. 광주, 제주도, 저 베이징, 뭐 런던, 아프리카, LA도 보시네요. 네, MC 지금 장난치네요라는 댓글도 있네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서울을 좀 관심 있게, 서울 시민회의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서울시의 이 정책들 우리 정말 오늘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 시민회의를 통해서 서울 시민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안내사항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중간중간 제가 오늘 오셨지 않습니까? 어렵게 깜짝 퀴즈를 드려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꼭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퀴즈를 드리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정답이요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에게 드리니까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데서 선물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분들은 오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선물 받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적극적인 참여. 네, 박수 3번.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선물 꼭 받아가시고. 자, 지금 또 이제 유튜브로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안 주냐, 우리는 뭐냐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온라인, 우리 줌이나 유튜브 분들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좋은 댓글, 그리고 문제 냈을 때 댓글 가장 먼저 다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좋은 선풀들
뭐 개그맨 황영진 잘생겼네, 너무 멋지다, 이런 댓글 저희가 달아드리면 뭐 그냥 선물 드립니다. 네, 많은 댓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달리고 있죠? 네, 네, 정말 좋은 댓글 달리신 분에게는 저희가 커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인성보다 황영진이 잘생겼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댓글 조작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이런 댓글 달렸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시민회의의 영상 궁금하시죠? 영상 만나보시죠. (2020년) 3,000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도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멈춤없이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081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서울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비썸, 임산부 배려석,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설치,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모든 시민이 사랑하는 정책이 되었듯이 시민회의 참가자들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책이 태어납니다. 앞으로 논의하실 주제는 빈부격차, 교육격차, 의료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시민 참여자의 시정 관심도 사전조사 반영,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2022년) 서울 시민회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시장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시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2022년 서울시민회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서울시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시민회의인데요. 그동안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 이후 서울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드렸는데요. 올해 회의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다고 하니까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한강의 세비섬도 한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0여 년 전 세비섬 개장식에서 제안자인 김은석 씨와 함께 꿈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꿈도 현실이 돼서 알차고 튼실한 정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다양한 범위의 약자들을 발굴해내고 또 문제 해법을 찾아서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민회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시장님께서 정말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일정이 잡히셔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오늘 잠깐 오지 못했다는 말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진행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담당관 이종선 과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뉴미디어 담당관 이종선입니다. 오늘 진행될 시민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민회의가 그동안 어떻게 과정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진행될 올해의 시민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오늘 회의의 주된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성과 부분입니다. 앞서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민분들의 제안이 실제 현실이 되는, 실제 정책이 되어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라든지 세비섬은 앞서 영상에서 보셨고요. 보행 신호등에 숫자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너가기 때 그것조차도 시민분들의 제안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민 제안은 2006년 천만 상상 오아시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주신 제안들은 실제 시정에 반영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서 다양한 시민분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오프라인으로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하려면 정책을 제안하는 또 오프라인에서의 공론장도 필요하구나. 이러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시민회의가 2020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총 2,8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7개의 제안이 나왔고요. 그 중에 10개가 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 참여 모델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총 4,800여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497개 제안이 나왔고요. 그 중에 11개가 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시민회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시민의원분들 300여 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남성분이 214명, 여성분이 131명, 그리고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된 역할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고 각 지역별 분임 토론과 최종 종합회의에 참석하셔서 결과물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분임 토론은 10월 달에 총 3회에 걸쳐서 나올 예정이고요. 종합회의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합회의에서는 각 분임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시고 우수 활동 분임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수 활동 분임으로 선정된 분임과 개근하신 분들, 참여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종합회의에서 현장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께는 소정의 우수 활동 사례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들은 이후에 서울 창의상 후보로도 선정이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번에 서울 시민회의의 의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선정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견 수렴이 필요한 현안을 시민분들의 설문조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나와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복지 그리고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시 내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고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게 어떤 것일까라는 협의와 그다음에 전문가와의 협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의제가 바로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보셨던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동안 약자하면 뭐 신체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렇게만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선정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이런 것을 제안하시는 이런 두 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은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서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후에는 동행정책 담당관께서 약자와의 동행정책의 추진 배경과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전문가 발제 부분에서는 서울연구원의 변미리 교수님께서 포용도시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후부터 함께 생각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토론 전에는 토크 콘서트를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미리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사례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토론할 그러한 생각의 여지를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시민회의는 사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면서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선 과장님의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소개를 잘했다고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너무 멋지다. 과장님 설명 너무 좋았어요. 정책을 다 알아버렸네요. 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과장님 해치 인형 주세요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몇 점인지 한번 점수로 한번 주실래요? 네, 100점이 압도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부산으로 와달라는 분도 계시네요. 네, 대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나 지금 줌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 계속 댓글 달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정확하게 소정의 상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했던 말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다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슬로건인 땡땡땡땡 특별시 요겁니다. 서울 땡땡땡땡 무엇일까요? 아니, 자,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잠깐만 우리 유튜브 쪽, 우리 줌 쪽 한번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왔습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네, 땡땡땡땡 특별시. 네, 뭡니까? 자, 댓글 나왔습니다. 댓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요 분이시죠? 네, 우리 김태연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정답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이죠. 너무 쉬웠죠,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삐졌습니다. 우리는 왜 안 주냐라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잘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 빨리 정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몸풀기용으로 저희가 가장 빨리 하시는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의자 밑에 서울 시민이라는 스티커를 저희가 동그랗게 의자 밑에 동그랗게 스티커를 저희가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정답 아시면 가장 빨리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는요 2006년 전국 최초 온라인 시민 제안 플랫폼이 구축하였는데요. 이 온라인 플랫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와, 대단합니다. 8자인데 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미션을 가장 먼저 수행하신 분에게 기회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핸드폰 후레쉬를 켜주십시오. 자, 가장 먼저 후레쉬를 켜시는 분. 저기 끝에 우리 7번 쪽 계신 분. 네, 정답은 뭘까요? 천만상상 오아시스 정답이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로 이 서울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 어려운 걸 맞추셨어요. 네. 자, 올해 시민회의 의제는요, 약자와 이 동행입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의 박원근 우리 동행정책 담당관님 모시고 약자 동행 정책의 취지, 필요성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 동행정책 담당관 박원근입니다. 네. 벌써 앞에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제 민선 8기의 시정 주요 이제 핵심 과제이자 이제 방향으로서 약자와의 동행이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 조직이 이제 지난 8월 중순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약자와의 관점에서 한번 좀 훑어보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약자,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 소개 주셨었는데 약자면 떠오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네, 보통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랄지 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어린이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당연히 약자가 맞죠. 약자가 맞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 저희 아버지 때 어르신님께서 어디 식당에 가셨어요. 키오스크 앞에 가면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럼 그런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디지털 약자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딸이 5살인데 저처럼 그냥 신체 건강한 남자가 아이를 데리면서 다니면서 유아차를 끌고 가요.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 지금 휠체어 장애인도 계시지만 이동약자가 돼요. 저도 이제 유아차를 끌고 다녀봤는데 식당 갈 때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뭐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약자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누가 생각하는 특별한 누군가에 위한 약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약자와의 동행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서울시에서 저는 이제 다른 부서 다 여러 군데 가보긴 해봤지만 서울시의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 이 약자와의 동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미처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소소한 것부터 큰 주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행정적인 분야에서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약자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런 정책들을 찾고 저희가 배우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토론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소중하게 받아서 정책으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토론, 좋은 의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우리 박원근 과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세바시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전문가 발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우리 변미리 박사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포용도시 지향과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사회정책을 만들고 있는 변미리라고 하고요. 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랑 호칭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 8기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동행 과장님께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그와 관련한 다양한 그러니까 논의들을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이 서울시가 하는 약자 동행 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서울시에서도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약자 동행 정책이라는 게 왜 갑자기 나왔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날 서울과 같은 발전된 도시에서 이 도시만이 유니크하게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도시에서 이런 약자 정책과 관련한 흐름들이 뭘까? 그러니까 그 세계 대도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그런 흐름들이 포용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토론 과정들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확하게 한 20여 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의 정책을 논의하실 때도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이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자 동행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대도시가 이제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포용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포용한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누군가를 포용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톨레랑스, 참을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참을성이라는 그 맥락에서 어떤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도시의 정책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집단들이 배제되지 않는 어떤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들을 하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배제라고 했을 때 앞서 과장님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이동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교통 약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많은 턱이 있는 어떤 사회 구조에서는 사실 이동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아무런 배제가 없는 도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 아니면 도시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용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쭉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배제라는 것이 사회에서 참여나 이익의 결핍을 다루는 규범적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분배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성과의 분배의 공평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권리나 참여해서 아마 지금 여기 시민들께서 서울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집단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사실은 사회적 포용성에 배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포용 도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저게 쭉 보면은 구조적 배제의 결과 이중 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1970년쯤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어떤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의 높이를 굉장히 제한했어요. 그래서 그 다리는 승용차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 그러니까 블루칼라들 높은 트럭을 갖고 있는 이 어떤 집단들은 그 도시에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 자체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도시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도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방향인데 여기 그림이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평등한 모습.
중간에 있는 게 공정한 사회, 그 다음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포팅을 해주는 거죠. 아이나 어른이나 키 높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평등한 사회인 거죠. 근데 실제로 저 평등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구조적으로 저 꼬마 아이는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공정한 건 뭐냐? 약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저 공정성의 입장에서 보면 저 어린아이는 축구 2단을 올라서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러니까 따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저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 저 나무판이 없어지면서 철조망 안으로 그냥 다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거든요. 자기의 주어진 조건에서도 충분히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바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들을 없애는, 시스템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차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제 포용도시라든지 어떤 포용도시의 어떤 한 그 정책으로서의 약자를 지원하는 도시의 어떤 변화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 각각의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들의 연합인 어떤 국제 기구들이 다 많이 있어요. 뭐 세계은행이나 아니면은 경제개발 국가 연합이라든지 여기 유엔이라든지, 여기에 보시면 한 2000년대 중반 초반부터 이런 포용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배제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월드뱅크에서 보면은 두 번째 저 줄에 보시면 사회적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거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 경제적 분배라고 하는 것들만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빈곤이나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그와 관련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유엔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거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국제 기구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몰려 살고, 그러니까 모여 살고, 소위 말하는 부유한 사람들과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구분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좀 없애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포용도시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오늘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논의하실 때 과연 이제 약자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뭐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세계은행에서 보는 이제 포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 때 어떤 부분에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하는 기회가 차단됐을 때 그 부분들을 완화시켜야 되는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구조에 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완화시키는 어떤 정책들을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노동과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의 어떤 공정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세계은행에서는 공간적 포용성, 사회적 포용성, 경제적 포용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이 같이 굴러가야지 그 사회는, 그 도시는 포용도시로 나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뭐 유엔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조금 설명드리면 2016년에 여기는 20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이런 포용도시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회 통합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시가 지향하는 바고, 이러한 도시를 지향해야지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럼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게 보시면 포용도시라는 전반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모든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는 그 현상들이 심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는 과거 30년에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로 이동하는 이주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서는 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에게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 통합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제공돼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도시가 사실은 안전한 도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단들은 도시에 살면서 안전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불안정함과 어떤 주거의 어떤 그 안전하지 못함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건가, 혹은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앞서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국제기구에서는 경제 부분, 사회 부분, 제도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지역의 일종의 회복성, 특히나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고, 그러면 다시 이 팬데믹을 경험하지 못한 이전 상태, 국가나 도시가 잘 작동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레질리언스라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있는 이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들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개선한 다음에는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영역에서는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노동시장이 그 회복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정도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얘기하는 포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빈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회에 지속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 우리가 소득이나 경제적 자산이나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 두 번째 꼭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빈곤도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기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 주관적 나는 빈곤해 라고 느끼는 요소들도 물질적인 결핍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을 볼 때 여기에 그러니까 그 중위소득의 하위 20%에 해당하니까 이 사람들만 빈곤 약자야, 빈곤한 사람들이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적극적 포용도시 추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포용도시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 실제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포용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도시 빈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층위에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자료들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라고 하는 데서,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고, 실제로 서울이 이제 비슷하게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서울과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갖고 있다거나 라는 도시 중에서 뉴욕이나 동경이나 이런 우리가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도시의 어떤 발전 방향, 우리가 이제 앞서 아마 그 진행자께서 서울이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특별시 서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시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의 어떤 도시 비전을 보더라도 최근의 도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 부분인데, 하나의 뉴욕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이 세계 대도시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동네나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되게 중요해진다. 점점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나느냐가 개인의 삶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로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형태, 저기는 이제 목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뉴욕은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추고 공평한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요게 보시면은 강하고 공정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뉴욕이 내세우고 있는, 2021년에 내세우고 있는 도시의 방향이고, 그 안에는 성장, 물론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게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이긴 한데, 분배가 중요하냐 성장이 중요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양자는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을 통한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배제하지 않으면서 포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종적 다양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고민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내세우는 어떤 포용 도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되고 있다. 이건 보스턴은 사실 미국에 있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장의 동력이 큰 도시인데, 이 도시 역시 포용적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내세우면서,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추진돼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서울에 이걸 좀 적용해봐도 괜찮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도시들이 추진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높이고, 그다음에 그 포용적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참조하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넣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런던의 대부분의 도시들도, 그러니까 외국의 여러 도시들, 특히 이제 런던도, 성장은 누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에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good growth, 그러니까 저기는 바람직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성장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도시들이,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7, 80년대 엄청나게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 도시가 맞닥뜨린 문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공정의 문제나 아니면은 평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는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포용도시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맥락에서 서울의 약자 동행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도시의 큰 흐름에 사실은 자리매겨져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서울의 정책들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부터 7, 8년 전에 세계 대도시들, 뉴욕, 파리,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그 OECD의 어떤 국제기구가 포함해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사실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2015년에 처음 그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그 파리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하고 2017년에 서울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포용 도시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그런 파이를 키운 다음에 나눠주는 그걸로 그게 다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교육 시스템이나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주거를 포함한 공간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나 서비스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정책들이 그러니까 나아가야지 궁극적으로 그 도시가 좀 더 나은 포용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뭐 세계적으로 아니면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사실 이제 포용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요 잠깐 설명드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따지면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개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역량, 그러니까 역량, 일종의 이제 휴먼 캐피탈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정책들이 작동해야 되고,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이라는 것이 포용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포용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은 이런 이제 논의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 몇 년 전에는 서울의 포용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서울이 어느 정도 포용도시일까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포용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공간이 갖고 있는 포용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가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걸 측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들이 필요한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 포용성, 공간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몇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표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년 전 작업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 지표 사람들, 서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포용도시 정도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라고 하는 것이 저 기준이라고 하는 지표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 해보면 요 뒤에 좀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OECD라고 하는 발전된 도시에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했던 것들인데 뭐 데이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정도를 보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 도시가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라고 이제 쭉 슬라이드를 넣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도시 정책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 이 도시가 좀 더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그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을 완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적인 요인들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몇 가지 데이터들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득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은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국적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겠죠. 그러니까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포지티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난민 정책과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양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서울의 외국인들이 한 40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직까지 결혼 이민자든 여러 가지 이민에 대해서는 위험 정도를 느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발걸음을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맥락에서 서울에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논의를 하실 약자 동행 정책이라는 것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약자 동행 정책이라는 건 앞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러프하게 잡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의료와 관련한 건강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산업국과 관련한 주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약자라고 하는 영역들을 좀 분류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이 정책들을 펼 건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도시에서 어떤 그 포용 도시를 지향하는 이 자리에 같은 흐름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같이 논의해야 될 얘기들이 과연 이 여기에는 지금 약자 동행 정책의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앞서서 과연 이 약자 동행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맞는 거야? 올바른 방향이야? 그거에서부터 출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약자 동행 정책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정책을 폈을 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부정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는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마 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어떤 시민회의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을 도출하시는 그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정말 전 세계적인 포용도시 가치 중요성 알게 되었다. 차별 요인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은 크게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분야로 나누어 4개의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과 같이 분야별로 대표되는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에서 우리는요, 주변의 정책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모아서 적극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토크 콘서트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어렵게 이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 올라왔을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남현 성악가님, 그리고 가족대표 최혁준, 이미진님, 그리고 최시윤 양, 그리고 청년대표로 나오신 박유빈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각 시민 여러분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유튜브 그리고 줌 많은 의견 주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많은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 2022 시민회의 토크 콘서트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윤 양이 아주 자유롭네요. 네, 자유롭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네, 내려갔다가 인형을 가지러 가나요? 네, 이것도 저희가 소중한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인형 가져와야죠. 해치를 또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짧고 굵게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에 앞서서 우리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남현 성악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장애인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장애음악인협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중도의 장애를 가지게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고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드리면요. 최초의 전신마비 성악가 이남현님은 장애를 딛고 좋은 목소리 공연 목소리를 좀 통해서 14년간 1,500회의 공연입니다. 대단합니다. 하셨고 한국 장애 예술을 알리기 위해 문화사절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이따가 노래 한번 좀 해주세요라는 댓글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필요하다면 원하십니까? 많이들 원합니다 지금. 네, 지금 말고 이따가. 알겠습니다. 목 한번 풀어보실래요? 히베리 한번.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오, 이런 거 좀 가능합니까? 갈 때가 있어.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따가 공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최혁준, 우리 이민진 그리고 최시윤 가족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 되었고요. 7살 시윤이를 키우고 그리고 일까지 같이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워킹맘이 되어보니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등원을 할 수 없으니 자연적으로 저도 이제 회사를 가지 못해서 눈치 보는 현실이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토크 콘서트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대표입니다. 오늘 정말 엄마 대표로서 하실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엄마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워킹맘, 그죠? 네, 우리 아버님도 네 하실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여기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계신데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소리가 전파 때문에 네, 유튜브는 꺼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박유빈 청년 네 한 말씀 좀 오늘 참가하게 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도 포용도시 설명해 주시면서 거버넌스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서울에서 청년 정책 제안을 직접 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사회안전망의 운영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박유빈입니다. 저는 정책 활동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로도 일하고 제 주변 청년들을 만나는 청년 당사자이기도 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듣고 또 공유하다 보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분들이 정말 하실 얘기가 많고요. 지금 댓글로 정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라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말 하실 말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토크 주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토크 주제. 자,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크 주제. 자, 오늘 토크 주제가 바로 서울시의 또 다른 이름, 이응, 지읒, 디귿, 히응 특별시입니다. 이응, 지읒, 디귿, 히응 특별시. 자, 이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셨던, 아까 들었던 얘기죠. 네, 요거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지 한번, 네, 우리 여기 패널 분들 중에 한번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맞춰볼래요, 한번?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네. 약자동의 특별시. 대단합니다. 와, 이거 제가 더 반성하게 됩니다. 와, 우리 올해 7살이죠? 와, 7살도 이렇게 서울시에 관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시윤 양이 정말 나중에 커서 꼭 공무원 하시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는요, 약자 동행 특별시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표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약자는 사전적 의미로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약자란 경제, 신체 건강, 사회 환경, 문화 등에서 취약함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경제적 약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 발굴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패널 여러분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약자의 범위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악가님부터 한번. 네. 약자, 네. 범위. 제가 생각하는 약자의 범위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린아이부터 그다음에 성인, 노인, 또 장애인 이런 모든 분들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장애라는 벽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다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변경되고 수리하고 고칠 수가 있지만 신체에 있는 장애는 회복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이 좀 약자에 더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사실 그 장애인분들이 그 대중교통 한번 이용할 때 너무 힘드시죠? 사실 어떠세요? 한번 불편 이동할 때. 네, 아무래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면 휠체어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도 많이 서 있다 보니까 탑승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변미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코로나19 취약계층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6배 이상 많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조사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엄마 대표로서 어떤 게 이 약자의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 그리고 노인, 장애인분들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워킹맘 또한 약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를 이제 원에 보내고 나면은 혹시라도 원에서 전화가 올까 노심초사하는 경우들도 불안하죠. 있고요. 콧물 나와요. 애 열이 있어요. 그럼 데려가야 되고 그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전화가 오면 심장이 덜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워킹맘들 또한 약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은 초등학생이 되는데 기뻐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계속 풀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돌봄 교실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일찍 하교를 하니까 간식은 또 어떻게 챙겨줘야 되고 학원은 몇 개를 돌려야 되지? 그럼 우리 집안에 저축은 또 얼마로 줄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자의 범위에 워킹맘 또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좀 맘카페 우리 엄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옳은 소리 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사실 되게 공감하시죠? 네, 어떻게 우리 아버님도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고요.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제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엄마 손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게 가끔 안타깝기도 하고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두 분 사이는 너무 좋으시죠? 네, 조금. 네, 좋습니다. 네, 좋죠. 네. 자, 우리 아버님들 남편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은 함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의회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 때문에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고민한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육아와 정말 집안일 다 회사에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이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사회안정만 분과지기 많이들 맡고 계시네요. 예, 우리 박유빈 청년님 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직업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 여성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요. 새롭게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게 청년도 약자다라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에 전입한 청년들은 이 안에서 어떤 관계망을 만들고 또 이 집을 구하고 정착하고 내가 어떤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기 전 과정에서 좀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
결혼하거나 또 육아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턱이 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아이를 키우려면 맞벌이 부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청년들 모두가 좀 약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뭐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25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밥도 한 번 안 사 먹고 뭐 술도 안 먹고 그냥 안 먹고 데이트도 안 하고 모아야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아,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죠? 씁쓸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가 많은 정책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약자의 범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요 약자 동행 특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인데 패널 여러분들 중에 약자 동행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면 좀 이쪽에서 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정책 제안하는 활동도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약자와의 동행에 좀 포함될 수 있는 청년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취업이나 좀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인생설계학교 그리고 청년 취업사관학교 등에 대한 정책이 있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희망도배 청년동장 사업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서울시에서 매년 좀 문턱을 낮춰주셔서 서울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 제도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시간을 지원해주는 청년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책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자, 서울시는요 민선 7기 때부터 약자 동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도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분야의 정책의 틀을 갖춰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틀을 갖추고 4대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 4대 정책 중에서 생계 분야 대표 사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고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번쩍 좀, 두 분인데. 자, 두 분. 그러면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가위바위보로 한번 좀. 네. 둘 중에 한번. 네. 가위바위보. 네. 자, 가위. 정답은 무엇일까요? 안심소득. 정답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시민 존경합니다. 와, 이거를 정말 맞추시네요. 대단합니다. 자, 기념품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자, 많은 유튜브나 줌 하시는 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린 또 안 주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내세운 정책으로 서울시의 교육 분야 대표 사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적어 주십시오. 네, 세 글자입니다. 힌트는 서울 달려 요겁니다. 예, 요거를 좀 세 글자로 줄여 보십시오. 자, 정답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답은 바로 서울런이었죠. 네, 자, 이분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누구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은혜님 축하드립니다. 서울런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가 약자동행 특별시를 위해 추진하는 4대 정책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하우상박형 미래 복지 시스템인 안심소득, 그리고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자, 이거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정책 중에 뭐가 딱 꼽히세요, 우리 성악가님? 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정책들을 보면 정말 다 필요한 부분이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코로나 시국에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분들이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왔을 때 장애를 가졌던 약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감염됐을 경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기관, 부설 이런 것들이 전무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료기관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뽑겠습니다. 저는. 네, 의료 서비스는 정말 다 누리셔야 되고 특히 장애인 분들이 많이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딱 손꼽히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저희 쉬니까 학교에 입학을 하고 네. 또 저희처럼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교육 격차 해결을 좀 해주는 서울런 쪽 정책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 교육을 같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봐주기는 힘든 상황인데 서울런 정책이 이제 유지가 잘 되고 수행이 잘 된다면은 뭐 저희처럼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취약계층 내지 이제 워킹맘이 있는 가족들도 걱정 없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 회사 일보다 이 육아나 집안일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죠, 사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어떠세요? 회사 일이 차라리 더 쉽다고 느껴요. 그죠. 혹시 네. 아이가 또 뭐 이 돌봄 서비스가 또 안 될 때는 되게 막막하죠, 사실. 그죠? 네. 네, 이런 게 좀 많이 좀 우리 좀 정책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는데 우리 그 이남현 성악가님이 정책 하나 좀 어떤 정책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디어 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장애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또 장애인으로 살아보니까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직업을 선택하고 또 자기한테 맞는 특성적인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있는 합창단, 시립합창단, 무슨 시립무용단, 뭐 시립국악단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 관련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또한 지금 정부에서 장애 예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울시가 최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립 장애인 예술단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이디어.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하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댓글로도 나오는데 이 장애인 분들이 정말 멋진 노래를 해주시면은 너무 감동이고 힐링이 올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정말 꼭 추진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워킹맘 어떤 정책 하나 또 해주시겠습니까? 새로운 거 하나 내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워킹맘들이 눈치 보지 않고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돌봄 정책이 조금 더 확대돼서 일과 육아를 다 병행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 눈치 안 보고 회사에서 법으로 정해져서 자연스럽게 그죠 재택근무도 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좀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잘 클 텐데요, 그죠? 네, 퇴근 몇 시쯤에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혹시 뭐 4시요. 4시, 네. 2시로 땡겨 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가는 걸로 한번. 너무 했나요, 그건요? 네, 4시 정도면 정말 아기 딱 받고 딱 좋을 시간이죠. 네, 한번 좀 법으로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년 대표입니다. 우리 박유빈 청년 대표. 어떤 새로운 정책,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 청년 정책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보호종료 아동들 같은 분들은 대학으로 가기보다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그런 고민하는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을 저희는 좀 비진학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진로나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교육과 이런 제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직을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또한 저는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고민하고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기가 하는 일이나 진로의 적성에 흥미를 좀 가질 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더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취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고민 많이 하셨죠? 취업 뭐 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셨죠? 어떠세요? 네. 대부분 뭐 어느 정도 하세요? 뭐 졸업을 미루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대학생 신분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죠? 사실 제가 지금 취업전선에 뛰어든 지 한 5, 6년 정도 됐고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본 50개 넘는 원서를 쓰고 막 70개, 80개 넣었을 때 이제 합격하고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기업 여러분들 좀 뽑아주십시오. 네, 정말 인재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 줄 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장애인에게 땡땡땡이다. 한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애인에게는 우리 슬로건처럼 동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 왜냐하면 동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행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또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동행으로 그 정책들이 같이 있어야 함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가지지 않은 모든 분들한테 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좋습니다. 자,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워킹맘에게 땡땡땡이다. 뭐가 있을까요? 네, 워킹맘에겐 냉수 같은 존재이다. 냉수요? 네, 저희의 속찰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죠? 목마름과 목마름.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냉수와도 같은 정책이길 바랍니다. 시원한 사이다 같은 느낌. 네, 우리 약자와의 동행 정책 청년에게 땡땡땡이다. 청년에게 희망이자 위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자 위로.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우리 최시윤 양이 한 말씀도 못했어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네네. 네, 또 이러는 게 또 예. 어떠세요? 우리 그 정책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시윤 양이 생각한 정책. 뭐 서울시장을 뽀로로로 바꿔라. 뭐 저 모든 버스를 타요로 바꾸자. 뭐 아니면 뭐 저 우리 모든 동네마다 키즈 카페를 의무화 설치해야 뭐 이런 거. 정책 뭐 하나 얘기해 볼래요?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지금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예. 엄마 아빠는 정책을 만들고 아이는 만족하고 행복한 거죠.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아이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 시훈 양은 꿈이 뭐예요? 꿈? 민트 초코 만드는 사람. 민트 초코요? 요리사? 초콜릿 만드는 사람? 꼭 이루길. 저희가 요리사가 되게끔 하는 정책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페르나루 씨 뭐 이런 분들에게 좀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힐링하고 싶다고. 우리 노래, 멋진 노래 한번 성악 좀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마무리로 제가 약자 동행 특별시를 향해 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우리 멋진 성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동행 특별시를 향해 가자!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멋진 성악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1500회 공연을 하신 우리 성악가님의 멋진 성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세팅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좋다고 우리 그 많은 분들의 정책 정말 도움이 됐다. 네, 꼭 이런 정책들이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해주시고요. 토크 콘서트 정말 진지하게 좋았다. 네, 좋은 걸 많이 느꼈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남현님의 멋진 공연. 준비가 되셨죠? 네. 네. 사실 토크 콘서트하고 이렇게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 자리에서 이런 공연이 함께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원하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무대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곡은요. 제가 성악가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성악곡 중에 누구나 어린아이들부터 그리고
노인분들, 어른들까지 다 아는 곡 중에 오솔레 미오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만들어지는 정책들도 어린 아이부터 성인, 장애인, 노인분들까지도 모두에게도 똑같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아는 곡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곡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태양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의 태양이 되셔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한 이 정책을 통해서 누구나 정말 햇볕처럼 좋은 삶이, 윤택한 삶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솔레미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현님의 오솔레미오. 네, 뜨거운 박수. 와, 마스크까지.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공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영진님. 황영진님, 네, 수고해주신 황영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남현 선생님 오솔레미오를 서울시민회의에서 듣게 될 줄이야. 정말 멋진 노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퍼실리테이터 연합회의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3시 22분입니다. 저희가 3시 40분까지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빠르게 안내사항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회의는 올해 4개 권역별로 분임별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분임의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을 퍼실리테이터 분들과 함께 기획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우선 약자와의 동행 크게 4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계, 교육, 의료, 또 무엇이 있지요? 네, 주거. 이렇게 4개 의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그 약자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분임회의 안내를 드리기 전에 이 4개 주제 중에 우리 다목적 콜에 참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 다음에 온라인에 참여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탁 위에 투표기가 바구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투표기를 하나씩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분들은 우리 줌에 곧 투표 문항이 올라갈 겁니다. 자, 투표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약자와의 동행 의제로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하고 여기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투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관심 있는 주제 번호 눌러주세요. 그리고 줌에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줌의 그 투표 기능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줌에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최시윤 어린이도 투표하고 계신데요.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겠죠? 네, 모두 41분, 42분, 43분, 네, 투표하고 계십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네. 네, 교육이 7명으로 가장 좀 낮은 선택을 해주셨고요. 제일 많은 부분은 역시 주거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계, 의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줌을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줌 결과는 나중에 우리 온라인 소통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팀 혹시 지금 갤러리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줌 결과가 나왔을까요? 투표 결과 안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갤러리 선생님들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투표기는 다시 투표 바구니 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거, 생계, 의료 순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개가 별개로 나누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의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권역별로 분임을 만들어서 그리고 분임별로 회의를 진행한다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갤러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좀 상견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팀 갤러리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네, 선생님 혹시 오연근 선생님 음소거 해제 가능하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드립니다. 선생님 얼굴이 지금 너무 크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네, 네, 좋습니다. 뒤에 멋진 바닷가에 음료도 멋집니다. 선생님, 시민회의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1분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시민으로서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함께 시민들이 이 주제를 선정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동북권의 오영근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다목적 홀에도 많은 우리 시민분들 참여하고 계신데요. 여기 동남권에 혹시 시민회의에 참여하게 된 계기랄까 아니면 시민회의에 바라는 것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다목적 홀에 계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 네, 저기에 마이크 있나요? 네, 저기,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여기에 먼저 손을 드셔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 잠깐만요, 선생님. 일어나셔서 좀 이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송민우라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분간 드릴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책 참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 있게 살펴본 주제라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옆 테이블에 또 네, 급하게 손든 선생님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말씀 듣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베이비드림의 박주성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서울시민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상당히 우리 정말로 약자를 또 위하고 또 취업
경제, 또 사회 문화, 이런 또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신경 많이 쓰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기 위해서 이런 또 우리 그 시민의회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저는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정책이 나와서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 또는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로 세계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정책이 또 좋은 그런 서울시로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서로 만나려면 어떤 방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가장 기본 그 소통 플랫폼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다목적 홀에는 원탁 위에 QR코드를 저희가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홀에 계신 선생님들은 QR코드로 해당하는 권역의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에 계신, 갤러리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줌에 접속하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저희가 갤러리 댓글에 오픈 채팅방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링크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접속하신 선생님은 그 오픈 채팅방에 인사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각각의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신 의견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픈 채팅방 들어가 있는데요. 네, 속속 들어오고 계시고 인사말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기술팀은 오픈 채팅방 4개 권역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서부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이렇게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일단은 나누었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이제 분임 회의를 구성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평구의 김소정입니다. 네, 김소정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반가. 네, 오정수님 저도 반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픈 채팅방 앞으로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이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그 서울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그 온라인 소통 플랫폼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임별 회의 일정이나 추후에 그 진행 과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시나 장소 등등을 결정하고 그렇게 추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민회의 2022년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접속하시는데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모두 접속하신 거죠, 선생님들? 네, 접속하는데 별 문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권역별 오픈 채팅방에서 소통하고 이후에 분임별로 회의 일정이나 장소들을 결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서울시민회의 종합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일정은 13일이 확정은 아니고 추후 좀 변경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12월까지 우리가 분임별로 사업과 어떤 아이디어, 의견들을 수렴하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선생님들, 저희가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전체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객석 위에 사진작가분이 계신데요. 네, 저기 뒤에 보십시오. 네,
그리고 화면은 갤러리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줌에 접속하고 계신 선생님들 아직 화면을 안 켜신 선생님들도 좀 계실 텐데요. 화면 켜주시고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목초콜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뒤에 사진작가분의 카메라를 향해서 양손을 들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좀 구호를 하시는데요. 제가 2022년 하면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이 서울시민회의 하고 외쳐볼까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22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22년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